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크포비엘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저희 회사는 좀 오래됐고요. 15년 정도 된, 오늘 찾아보니까 디렉토리북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장관상을 5번 정도 수상은 했는데 아직 대통령상은 받지 못한 좀 2% 부족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400여 기업 정도 그간 컨설팅, 기술 컨설팅과 조직 컨설팅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아마 국내에서는 이쪽 분야에서 제일 많이 컨설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좀 이름 들어보셨던 회사는 저희가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저는 관련 협단체 임원을 맡고 있으며 해외의 많은 유관 기관들과 기술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컨설팅 어떤 400여 회의 경험과 그리고 저희가 보유한 80여 건의 특허, 국제 논문, 그다음 13번의 수상 인증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지 않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유럽에서 인공지능 법안이 발효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게 만든 기업들은 400여 억 원의 어떤 고강도 추징을 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이 발효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신뢰성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떻게 저희가 축산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흐름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인공지능 신뢰성에 대한 이슈는 많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그런 목표하에 올해 이런 개발 가이드의 제작 사업이 있었고, 공공사회 자율주행 의료 금융 전 분야를 저희가 다 수주를 했으며 인공지능 신뢰성 검증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체계까지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저희 기술들이 국내 단체 표준으로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 사실 인공지능 신뢰성이라고 하는 분야가 어떤 개인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기보다는 구글이나 아마존이 아직도 데이터가 부족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특별히 비윤리적이어서 문제가 일어났다기보다는 어떻게 검증을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잘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는 전 세계 10여 개국에 모인 석박사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인공지능 신뢰성 분야에서는 그래도 글로벌 선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제정한 표준 중에 2건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 가치 평가를 받았고 100억 정도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 핵심 기술들이 그 당시에는 표준으로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저희 기대보다는 약소하게 평가가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단순히 인공지능의 성능상의 스펙보다는 어떻게 잘 동작하는,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축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축사는 가축의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정밀 사양을 하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저희 서비스로는 이제 막 시작한 젖소 쪽이 있습니다. 젖소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의 사료를 먹고요. 그런데 그 중에 20% 정도가 과사료에 해당됩니다. 우리 사람도 다 다르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젖소도 한 2년 정도 지나면 120kg 정도 몸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먹는 게 올바르긴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잘 모르다 보니 일단 최대치를 급여를 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의 방식은 사료 회사의 어떤 영업 의지와 잘 부합이 됐기 때문에 최대치를 부여하면은 보통 한 마리당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과사료, 보통 소농이 100마리 정도를 키운다라고 했을 때 1년에 1억 정도의 과사료비가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체별로 어떻게 소한테 급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료 정보를 추천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이산화탄소의 약 20배의 발열을 내고 있는 메탄이 주범이고, 메탄의 30%는 농업, 그중에 80%는 반추위의 장내 발효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젖소 한 마리가 자동차 한 마리에 맞먹는 정도의 발열 효과를 낸다는 것과 전 세계 13억 마리의 소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그간 환경단체는 어쨌든 축산 분야에 좀 눈치를 보다 보니까 좀 센 보이스를 내진 않았지만 요즘은 여기에 대한 대체 기술들이 점점 등장을 하면서 해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면 그러면 어떻게 이 소한테 따로따로 더 잘 먹일 수 있느냐, 즉 올바르게 먹일 수 있느냐, 어떻게 적정 사료를 줄 수 있느냐가 농민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핵심은 소화율이라는 게 반영이 돼야 되고, 그 소화율은 활동량과 그리고 수면 패턴 그리고 반출량이라고 하는 우리 루미네이션, 이 계속 씹는, 하루에 8시간 정도 씹어야 되는데, 그런 반출량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온습도 지수와 유전 능력, 건강 상태, 특히 소의 노무 사료와 섬유질에 대한 TMR 배합 성분을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이런 가축의 메탄을 줄이는 대체 기술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술들이 해조류를 첨가한다던가 아니면은 분뇨를 재활용하는, 뭘 하든 항상 추가적인 비용과 장비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는 사료를 적게 먹이는 방법을 쓰다 보니까 보다 경제성과 환경적인 요인을 잘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의 이런 선진 기술들이 동남아나 개도국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좀 도입이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2018년도부터 계속 해외 농가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왔고요. 그 이유는 왜 의사도 건강한 사람보다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이리저리 처방을 하다가 실력을 오르는 것처럼 저희 나라는 성적이 좋은 나라에 해당되고요. 베트남은, 우리나라는 보통 35kg 한 마리가, 근데 베트남은 보통 선진 농가가 25, 보통 농가가 17kg, 그리고 좀 후진 농가는 10kg 정도의 우유 생산이 한 3, 4배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가 계속 실증을 해왔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가 좀 환경이 좋지 못해서 해외 실증은 국내로 옮겨서 진행을 했고요. 신기하게도 코로나라는 그 긴 터널이 끝나갈 시점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가 식량을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를 공격을 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이런 사단을 만들었는데, 우연스럽게도 코로나 기간 동안 전 세계 부자들은 다 농지를 샀거든요. 그러면 그게 의도했던 우연이던 예지하는 바는 어쨌든 앞으로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업으로 보기보다는 국가적 안보로 보고 있는 부분이 좀 더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인공지능을 하다가 축산을 하게 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바라봤을 때 스마트 축산 쪽은 스마트 제조나 판보다는 난이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장은 우리가 센서를 달았다고 해서 도망을 가진 않거든요. 근데 반면에 가축은 센서를 달게 되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특히 이 센서에 대한 그 밴딩이 느슨하면은 센싱이 잘 안 되고, 또 반면에 센싱이 좀 타이트하면은 피부가 괴사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축을 전선으로 묶어 놓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접근하는 방법은 배터리일 수밖에 없는데, 배터리 수명과 센싱 성능은 반비례하다 보니 저희는 저성능 센서를 통해서 정밀한 것을 탐지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했고,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인공지능 기술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기술이고, 그 분야는 저희가 제일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굳이 스마트 제조나 팜처럼 많은 기업이 있는 것보다는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한 저희는 축산 쪽으로 접근을 한 거였고요. 그 많은 저희한테 그다음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은 잘 동작하냐? 물론 저희가 그냥 잘 동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명색이 인공지능 신뢰성을 검증하는 기업으로서 그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입니다. 즉 저희가 갖고 있는 국내 실증 환경은 일부의 폐쇄적인 환경일 뿐이고, 다만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이제 개발했고 어떻게 검증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증 환경을 좀 더 확산을 해서 보다 빠른 형태로 우리가 그런 검증을, 이제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용의 문제로 도입을 해서 한 번 더 추진을 해볼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농가에서 좀 놓치는 부분이, 지금은 성적이 좋긴 하지만 앞으로 고온 다습한 기후로 변화됐을 때 가축은 생산성이 거의 5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했을 때 우리는 지금 국내 데이터보다는 해외, 저희가 아까 봤던 이런 동남아들, 우리가 미래 겪을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확보를 해서 미리 비축을 하냐가 중요한데, 이 가축 정보는 페이스북처럼 막 클릭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돼지는 6개월, 비우고는 3년, 젖소는 10년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데이터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접근하는 부분은 데이터에 대한 충분성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엣지 케이스,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 기술이 보다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더 확산적인 실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